아직 휑해 보이는 거봉밭에는 한창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는 지금이 농사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농가들마다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게시판에 한 건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거봉 농가에서 B9이라는 불법 농약을 몰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B9은 강력한 발암 물질 때문에 과수 농가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라며 우리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먼저 B9이라는 농약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명은 다미노지드. 식물의 신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포도 열매를 탐스럽게 만들어주는 데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B9의 사용 금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의 투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B9은 거봉 농사의 중요한 농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B9이 일반 농약사에서 판매되고 있을까? B9인가요? B9이요? 어디다 쓰시냐고? 포도에 쓰려고. B9이 어디다 쓰는지 정확히 알면 B9은 따로 저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다른 농약사는 어떨까? 그냥 그거요, 그 판매 금지 아주 해둬요. B9은 농약과도 못 팔아요. 예민한 거라 이런 데서 허가를 받는 시세. 화해연대 B9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농약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화해협회를 통해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고 수량의 제한도 두고 있었습니다. B9의 표시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식물의 신장을 억제하는 농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물고기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어독성은 3급. 그렇다면 어독성 3급은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용량에 관한 표시사항에는 물 20리터당 160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5리터의 물이 담긴 2개의 수조에 금붕어를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수조에만 B9 4g을 넣어봤습니다. 원래의 사용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소량입니다. 1시간 40여 분이 경과하자 B9을 넣은 수조 안의 금붕어는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단 4g만으로도 B9은 금붕어의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9이라는 농약은 실제 그 실험 결과 미국 EPA에서 2종류 이상의 실험 동물에서는 발암 증거가 있으나 아직 사람한테서는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89년도부터 이게 식용으로 사용되는 작물에 대한 것은 취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등록되어 있는 포인세치아라든가 이런 종류에서만 비식용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용작물의 사용이 금지된 B9. 그렇다면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는 국화를 재배하는 한 화훼 농가를 찾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다양한 국화꽃. 그런데 사군자의 하나로 귀히 여겨온 국화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꽃이 여러 개 달리고 이렇게 볼륨감이 좀 있고 일명 소국이라 그러고 이제 스프레이 국화라 그러죠. 하나의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을 피워야 하는 스프레이 국화는 줄기의 길이는 짧고 꽃잎은 볼륨감 있게 재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화 전에 B9과 같은 생장 억제제를 반드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꽃 상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하절기에 고온 기에 올라가게 되면 영양 생장을 하면서 키만 많이 빠져요. 웃자란다 그러죠. 이렇게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쳐줍니다. 잎사귀도 커지고 꽃도 커지고 이제 몸이 그만큼 탄탄해지는 거죠. 생장 억제제를 처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봤습니다. 여기 절간이 지금 많이 길어졌죠. 네. 근데 요거는 전부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생장 억제제로 꽃과 잎 사이의 절간이 짧아지면 줄기는 튼튼해지고 꽃잎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거봉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거봉이 캔베럴리에 비해서 염색체가 2배가 많습니다. 이 2배가 많다는 것은 세포의 자람새도 2배 이상 세게 자란다는 뜻이기 때문에 양분이 꽃 쪽으로 가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3가지가 자라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꽃이 다 떨어져서 창립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빈가지가 되는, 억제제는 인위적으로 생장을 멈추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멈추면 그 양분이 꽃 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봉은 개화기의 가지 쪽으로 뻗어나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진 꽃은 쉽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생장 억제제를 처리해주면 가지 쪽으로의 성장이 멈추면서 영양분의 공급이 꽃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발육이 좋아진 꽃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곧 열매가 됩니다. 쉽게 말해 송이가 허술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생장 억제제 중 하나인 B9은 바로 이런 이유로 거봉에 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금지된 농약 B9은 지금도 거봉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는 전국의 거봉 농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거봉 단지가 모여 있는 한 지역. 이른 아침 밭에서 마스크를 쓰고 농약을 치고 있는 한 농민이 보입니다. 과연 거봉밭에 뿌려진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지금 뭐 주시는 거예요? 영양제 같은 거? 거봉 같은 경우는 B9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B9이란 이름조차 생소한 듯한 모습. 또 다른 농가는 어떨까? 마침 밭일 중이던 한 농장 주인은 우리에게 꽤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B9이요? B9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B9이 정확히 쓰면 뭐가 좋아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 약도 비싼 나무가 얼마 안 되니까 몇 주 안 되니까 약도 안 하고 박히다 그러고 나무도 자연 그대로 익은 대로 그냥 보내. B9을 써보지 않았다는 주인 아주머니. 이곳에서도 B9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거봉 농가. 거봉 같은 것도 보려고 여기 돌아다니는 건데 B9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 차 가지고 약 한 1,400톤 정도 치거든? 한 차는 B9을 쳐봤다고. 근데 재미를 못 봤어. B9을 써봤다는 농가 주인. 언제 써보신 거예요? 10년 전은 못 써요. 그 B9는 옛날 얘기야. 아주 옛날. 10년, 20년 전 얘기야. 한 달간 전국의 거봉 농가를 돌아다녀봤지만 B9을 사용하는 농가는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